반갑습니다. 데이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유바이오 로직스 주주님들. 유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 마진율이 62%나 되는 이 캐시카우 제품으로 올해 더 큰 폭으로 좀 성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요. 현재 제가 유바이오 로직스는 이 콜레라와 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콜레라 문제가 부각될수록 이 유바이오 로직스를 우리가 유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 콜레라 문제로 인해서 믿을 건 이 K 백신밖에 없다. 그만큼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유바이오로직스의 이 행보 자체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 중요시 봐야 될 건 이 유바이오로직스의 기대되는 실적 전망과 이 모멘텀은 어떤 부분이 있을지 우리가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굉장히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 이 보시면 이 콜레라에 대한 이런 이슈를 우리가 찾아보신다면 이 콜레라와의 전쟁 벌어지는 아프리카 이제 믿을 거는 케인 백신밖에 없다. 또 유바이오 로젝스 콜레라 백신 유비콜레스 WHO 적격성 인증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비콜S가 세계보건기구 WHO의 이 사전 적격성 평가인 이 PQ를 통과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PQ 자체를 통과하게 된다 하면 유니세프 등 이 국제 조달 입찰 자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올해 2월 말까지 전 세계 콜레라 발병 사례는 7만 9천 건으로 사망자가 1,100명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콜레라 관련해서 이 사례를 집계하는 이런 시스템이 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수치는 더 많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기후 변화, 분쟁, 그리고 급격한 이 도시화가 주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굉장히 큰 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 지난해 2023년에 이제 콜레라 발생국의 1회 용량이 이제 백신 필요량은 7,600만 도즈였습니다. 즉 1회 접종 필요량이 이제 도즈인데요. 전 세계 비축량은 이 3,800만 도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백신 자체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무엇보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아프리카 내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라고 합니다. 잠비아에서 이 3개월 동안 콜레라 1만 명이 감염이 되어 이 400명 이상이 숨졌고, 또 아프리카 남부 모자빈크 북부 해안에서 이 전염병을 피해 이 탈출하던 이 130명 현지 주민들을 태운 이 선박이 전복이 되면서 98명이 숨진 사건이 일어났다. 그 중에 이제 어린아이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콜레라에 대한 공포가 어마무시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겠죠. 근데 유바이오 로직스가 과연 어떤 분야에서 이 더 크게 부각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바로 자체 개발한 이 경구용 콜레라 백신이 매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2022년 11월부터 이 콜레라 백신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유니세프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 공급 확대 요청으로 인해서 올해 예상 생산량은 전년 공급 물량을 웃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 매출 9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매출 폭도 더 성장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기존 1공장 같은 경우 연간 생산량이 3,300만 도즈에 불과했습니다. 굉장히 아쉽죠. 유니세프 수요에 비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기존 수요량이 이제 3,000 도즈 정도 됐는데 올해 4,900 도즈로 급증한 바가 있지만 올해 또한 이 유바이오 로직스는 이 올해 모멘텀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공장을 구축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주 물량을 어느 정도 좀 맞춰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빌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이런 지원 능력을 받아서 현재 올해 이 공장을 구축할 예정이고, 이런 부분에서 모멘텀이 작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반기 이 공장이 구축이 된다면 이 3,300만 도즈가 추가될 예정이다. 그만큼 유바이오 로직스의 독점 시장이 더 가대될 수 있다. 이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유바이오 로젝스는 이 유비콜 S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쪽 빨아먹는 이 바이알 제형과 유비콜 플러스 튜브 제형이 있는데요. 기존 우리가 이제 주사를 맞다 보면 이렇게
용액 같은 게 이렇게 안에 있잖아요. 여기다 주사기를 꽂고 용액을 뽑아서 이제 우리가 주사를 맞는데 이 기존 아프리카에 이제 옮겨질 때마다 병이 깨지기도 하고 보관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튜브 형태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 바이오로직스의 이 기술력이 더 선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유비콜 SA계 같은 경우 아까 이 사전 저평성 평가 이 PQ를 통과했다고 했잖아요. 무려 마진율이 62%가 넘는 고마진 제품이고, WH 또한 이 빠른 백신 공급과 이 생산량을 더 업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순화된 이 유비콜 S를 요청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바이오 로직스 현재 차트 상황을 함께 보신다면 이 금일 아침에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이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정을 받은 부분에서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게 아니지 이 지정학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무엇보다 우리가 실적 부분을 함께 보신다면 이 매출 적인 성장과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이 됐고, 당기 순이익도 이 적자 폭이 좀 커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적자 폭이 커진 이유가 이 백신 개발로 성과를 못 냈다라는 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 6519라는 이제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코로나 관련 치료제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됐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고, 또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유바이오 로직스는 이 코로나 백신이 아닌 이 6519 임상이 아니라 6519가 아니라 현재 이 유비콜 S라는 이 콜레라에 대한 치료제로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이 수치로 기업이 성장할 가치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슈를 끊임없이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무엇보다 21선과 61선 지속적으로 지지, 크게 이탈 없이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이 서서히 우상향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과거 이 막혔던 라인 돌파를 해줬고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이 구간까지 주가가 내려오게 됐는데, 다시 여기 61선에서 과거 지지를 받은 흔적들을 보인 만큼 이 61선 이탈이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지 이런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 구간까지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이 장기 평선 서서히 올라오고 있지만 이 구름대 이탈하게 될 시 이 하방으로는 또 얼마든지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 번 더 이 과거 이 장기평선 481선을 저항받다가 크게 뚫어낸 만큼 다시 이 481선 크게 뚫어내고 이 평선이 정배열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이런 시점이 중요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콜레라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돼야 되고, 이 콜레라의 이슈가 점점 잠잠해질 때, 이 사례가 없어질 때 그럼 실적 부분도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이 유바이오 로직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